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윤규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엔진을 보면 3기통이니 4기통이니 6기통이니 이런 식으로 기통 숫자에 따라서 형식이 딱딱 분류가 되죠. 그런데 단순히 기통이 늘어난다고 해서 엔진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특징과 쓰임새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 엔진의 기통별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번에도 구조적인 원리나 공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쉽게 특징만 딱딱 정리해서 볼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먼저 엔진의 기통별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얘네들이 어떤 모양으로 배치가 되는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실린더와 피스톤이 어떤 방향 또 어떤 모양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기 장단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기통 숫자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또 안 되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일단 양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직렬 형태, V자 형태, 수평대항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직렬형은 실린더를 세워서 일렬로 쭉 늘어뜨려 배치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설계 과정이나 제조 비용 측면에서 얻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V형 배치는 실린더를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벌려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형식은 실린더 숫자가 많은 엔진일수록 공간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엔진들에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수평대항형 엔진이 있습니다. 이건 실린더를 좌우로 평평하게 눕혀서 배치하는 방식인데요. V형에서 이게 더 벌려가지고 아예 바닥에 깔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비성이 좋지 않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대신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운동성에서 얻는 이점이 있어요. 참고로 이 수평대항 방식 같은 경우는 직렬형이나 V형과 다르게 포르쉐나 스바루 같은 정말 소수의 몇몇 브랜드에서만 활용되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린더 배치에 따른 형태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통별 특징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3기통 엔진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실린더 구성으로 여겨지는 엔진 레이아웃이에요. 물론 그 이하의 2기통 엔진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자동차 개발 초창기에는 단기통도 있었고 2기통 엔진도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이런 형태의 엔진은 4륜차에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나마 가장 최근까지 쓰인 2기통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피아트 500 트윈에어 같은 그런 차량이 있죠. 물론 모터사이클에서는 여전히 단기통이나 2기통 엔진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어쨌든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4륜차에서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그래도 사람이 탔을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 이 3기통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3기통 엔진이 과거에는 부피랑 무게, 가격 같은 요소들 때문에 1.0L 이하인 경차급에서만 쓰이는 파워트레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차를 넘어서 꽤 다양한 차종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쉐보레 차들이 대표적이죠. 소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랑 스트렉스 크로스오버가 3기통 엔진이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중형차인 말리부에도 적용이 됐었죠. BMW 같은 경우도 1시리즈랑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미니 브랜드의 3기통 엔진을 쓰고 있고요. 배기량은 대체로 1000cc 이하에서부터 1L 초중반 정도까지 포진해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엔진에서 실린더 하나당 500cc 전후가 가장 효율이 좋은 적정선으로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1L 중반을 넘기는 경우는 3기통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3기통 엔진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음과 진동이에요. 가만히 엔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4기통만큼 플랫한 질감 대신에 약간 카랑카랑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래도 최근에는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이 NVH를 상당한 수준으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환경에서 크게 불편하거나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산차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엔진 바로 4기통입니다. 초반부에 그 엔진 배치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제가 드렸는데요. 현재 3기통과 4기통 엔진이라고 한다면 이 실린더와 피스톤이 일렬로 쭉 나열된 직렬 레이아웃을 채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V형이나 수평대항형 배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현재 시판되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직렬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량은 1L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2L 중반대까지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양산차의 가장 대중적인 배기량 구간이 바로 여기죠. 일단 4기통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효율이에요. 먼저 진동과 소음 측면을 보면 단기통부터 3기통까지는 상당히 불규칙한데 이 4기통부터가 되면 진동과 소음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상당히 정숙하고 플랫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4기통 같은 경우는 보통 실린더를 일렬로 쭉 배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설계하기도 어렵지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자동차 엔진룸에 설치를 해도 공간이 여유롭게 남을 정도로 부피적으로도 컴팩트합니다. 나중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할 때 정비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게다가 4기통 엔진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봤을 때 엔진이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이 4기통 엔진에 터보차저만 얹어도 요즘에는 거의 뭐 300마력 가까운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차들도 많죠. 그러면서 연비도 리터당 10 이상은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4기통 엔진은 현재 양산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1.4리터 배기량의 엑센트부터 2.5리터의 터보차저까지 단 싼타페, 진짜 큰 차, 작은 차 가리지 않고 이 4기통 엔진을 전부 다 때려박고 있고요. BMW 같은 제조사들도 6기통이 대다수였던 5 시리즈를 최근에는 최상위 트림만 빼고 전부 4기통 엔진으로 바로 바꿀 정도로 다운사이징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엔트리급인 3기통을 제외하면 이 양산차의 엔진 실린더 구성은 보통 짝수 단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5기통 엔진이 없는 줄 아는 분도 꽤 있는데, 사실 5기통 엔진도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는 구성이에요. 5기통 하면 일단 벤츠가 제일 유명하죠. 실제로 5기통 엔진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적용한 제조사이기도 한데 2006년까지 G클래스가 바로 이 5기통 엔진을 달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5기통 엔진은 우리한테도 낯설지가 않아요. 바로 과거에 쌍용이 벤츠랑 기술 제휴를 하면서 이 무쏘 2차에 벤츠 5기통 디젤 엔진을 그대로 얹었었잖아요. 실제로 무쏘 초기형 모델들을 보면 이 벤츠 삼각별이 가지는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차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쌍용이 이걸 개량해서 올린 차가 바로 그 문제의 로디우스. 이 재미있는 게 3기통도 그랬지만 5기통도 엔진 소리가 조금 독특한 편이에요. 4기통보다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그렇다고 6기통 엔진처럼 막 윤기 있고 매끄럽게 쫙 흘러가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뭐 보로롱 막 이렇게 거리면서 되게 재미있는 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실린더 배치 형태는 아무래도 이게 홀수 형태다 보니까 좌우로 벌려놓는 것보다는 직렬 형태가 더 많습니다. 다만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이 4기통이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고, 주로 고급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6기통에 비하면 이 5기통은 부드럽거나 정숙한 질감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4기통과 6기통 사이에 끼인, 그래서 막 이도저도 아닌 구성이 돼버리면서 현재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현역으로 나오고 있는 차종을 꼽아본다고 한다면 이 아우디 RS3 정도가 있고요. 아우디 TT RS도 같은 엔진을 공유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미 작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RS3마저도 단종이 된다면 거의 5기통 엔진의 명맥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6기통 엔진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고급차의 시작 지점이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배기량은 주로 2리터의 중후반대에서 시작해서 거의 4리터급까지 커버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린더 배치 같은 경우는 직렬부터 V자 형태, 그리고 수평 배양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렬 배치는 거의 6기통까지가 한계점이고요. 엔진룸에 설치했을 때 공간적으로 이점이 많은 이 V자 형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스 엔진이라고도 불리는 수평 배양 배치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그냥 포르쉐의 상징이 된 그런 배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6기통의 특징은 4기통과 비교했을 때 기통 숫자와 배기량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고출력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6개의 기통이 촘촘히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돌아갈 때 이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소음 측면에서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기통은 스포츠카나 고급차 같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있고 프리미엄한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엔진 구성이에요. 다만 연비 효율이라던가 가격대 같은 부분은 6기통 구간부터 확 체감이 될 정도로 벌어지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환경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원래는 양산차 시장에서 4기통 다음으로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엔진 형식이었지만, 현재는 과거와 비교하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운사이징 분위기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과거에는 6기통 달고 나오는 그런 차들이 현재는 4기통으로 바꿔 달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차의 시작 지점이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꾸준히 6기통은 쓰이고 있고요. 국산차에서는 그랜저, G80 같은 고급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대형 차급, 그리고 G70이나 스팅어처럼 스포츠성이 강조되는 그런 차량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6기통 다음은 8기통이 나와야겠죠. 6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중차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 스포츠카나 럭셔리카 브랜드의 엔트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8기통은 본격적인 고출력 차량이나 플래그십 모델에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8기통 대배기량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한데, 매드맥스 같은 영화 보시면 그 워보이들이 나오잖아요. 막 V8, V8 하면서 막 열광할 정도로 8기통은 대중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상당히 큰 엔진입니다. 일단 8기통은 실린더 숫자가 8개나 되기 때문에 일자로 쭉 밀어뜨려서 배치하는 이런 직렬형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V자 형태로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최소 배기량이 한 4.0리터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출력을 기반으로 상당히 다양한 스타일의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8기통 엔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머슬카, 호니카 같은 미국차를 볼게요. 얘네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출력이 높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스포티한 성향보다는 약간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 두터운 토크를 발휘하면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리는 그런 세팅이 많아요. 반면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유럽 브랜드들은 8기통 대배기량 엔진이 가진 출력과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고성능 슈퍼카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8기통은 회전 질감이 물론 부드럽기도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도 이 막 으르렁거리는 배기음이 굉장히 크고 우렁찹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이 8기통이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다만 이 정도 기통 숫자가 된다면 이제 연비적인 부분은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6기통 같은 경우는 대중 브랜드의 고급 세단이나 대형 차량이라는 플랫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상식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연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8기통은 거의 기름을 뿌리고 다닌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연비 효율이 정말 나빠요. 게다가 8기통이 애초에 달리기 위해서 타는 차량, 슈퍼카, 럭셔리카 이런 카테고리부터 나오는 그런 엔진이잖아요. 그런 차를 타는 사람들이 기름값 없어가지고 빌빌대는 그런 경우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8기통 엔진은 대부분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본격적인 슈퍼카 브랜드에서 주력으로 활용되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런데 대중차 브랜드에서도 최상위 모델에 이 8기통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G90의 전신인 EQ900이라던가 2세대 K9의 5.0L 8기통 타운 엔진이 탑재된 적이 있었죠. 다만 현재 국산차 라인업에서는 8기통 엔진 차량은 전부 단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엔진에 쓰이는 기통별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마지막에 언급했던 8기통을 넘어서 10기통, 12기통, 16기통 이런 말도 안 되는 엔진들도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부터는 슈퍼카 정도가 아니라 하이퍼카 같은 완전 다른 세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8기통까지만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